근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지금부터. 임태훈 소장님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내란 핵심 피고인이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지기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언론은 지기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판사 지기현이도 문제인데 검사도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지기현이에 대한 문제점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 내란 재판에서 지기현이가 김용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에 따라 김용현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일시와 조건 등의 양측 의견 모두 종합해서 정하겠다. 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김용현이는 풀어나기 직전인데요. 이 부분을 임태훈 소장님이 경고를 했었어. 매불쇼에 나와서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슈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더라고. 임태훈 소장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이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이제 선고를 내려서 형을 주면은 이제 2심으로 구속 상태에서 넘어가는데 이게 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27일 날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 재판장이 책임 없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 못한 것은 문제죠. 왜냐하면 내란 수개를 석방시킴으로 인해서 네. 모든 재판이 늘어졌고 네. 그리고 계속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재판지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죠. 한 증인이 막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틀 막 이렇게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도 길게 하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증인신문 할 때 시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1시간 하겠다 그래도 좀 줄이게 해요. 그래서 30분 양측에 30분 주고 재신문, 재재신문 해서 하루 안에 빨리 이렇게 딱 똑 떨어지게 끝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김용현 변호인단이 되게 쓸데없는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걸 제지하지 않으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기현 책임 아닙니까? 지기현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 얘기는 왜 하냐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시민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27일 날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는 것과 27일 구속 만기 전에 조건부 예를 들면 주거 제한이라든가 뭐 여행 금지라던가 누구누구랑은 전화 접촉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시키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직권 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비난할 거 비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돼서 늘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고 네. 저는 기대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명현 특검을 잠시 뵙고 왔는데요. 그래요? 네, 잠시 뵙고 왔는데 결국은 저는 최상병 특검으로 이 김용현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최상병 수사 외압에 김용현이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에게 오늘 박정훈 대령 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항명죄지만 당시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였어요. 집단 항명 수괴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님 변호사 하셨지만 군형법상 반란을 하는 군인을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있는 제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김동영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이것은 작전 개념이 있는 군인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 이 작전 개념과 더불어서 법리적인 것을 누군가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얘기해 줬을 것이다. 돌아오면 무슨 얘기냐면 김용현이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명현 변호사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건 미화하기 위해서 김용현이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였던 그 이대령의 법률 대리인이 이명현 변호사였어요. 네. 그럴 때 이미 한번 만났고 오히려 자기 부하를 무고죄로 해서 잡아쳐놓은 역사가 있어요. 김용현은 그때도 검찰단장을 움직여서
그 자기 부하를 죄를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박대령에게 그 프레임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기 때문에 아, 김용현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네. 김용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은 통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말씀이 네.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자 곽수산이 또 이제 딴 생각하잖아.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너 모르지 지금. 몰라요.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돼.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김용현이는 6월 27일까지가 구속 기한 만료야. 네. 6월 27일. 6월 27일. 근데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예를 들어서 뭐 50년 구속, 50년 실형 선고 났으면 법정 구속 시키면 되니까 계속 잡아놓고 또 2심 받으면 돼. 네. 근데 1심이 결론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6개월이 다 지나버리는 거야. 그게 6월 27일이야.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잖아. 김용현이 김용현이 그러면 보석 신청을 하면 풀어주더라도 조금 불편하게 풀어주는 거야. 근데 6월 27일에 그냥 풀려나면 그냥 자유롭게 풀려나.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지금 언론에서는 얘가 보석 신청을 안 할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석 신청을 하면 불편하게 풀려날 거니까. 오케이. 그냥 만기 해갖고 그냥 나가면은 자유롭게 다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저 얘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검찰이 문제라는 거야. 그 부분이 저 어. 핵심입니다. 얘가 지금 풀려나기 직전인데 검찰은 김용현이가 지금 혐의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수사 무마와 관련한 부분도 김용현이가 혐의점이 있단 말이야. 네. 그걸로 추가 기소해서 구속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했지. 그 네. 이제 하세요. 이명현 특검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명현 특검이 군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군 판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법무관은 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예전엔 할 수 있어요. 요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군대 내에서 돌아가는 작전 체계나 이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이 빨리 움직여서 김용현 등 이 내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같이 가담한 사람들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방송 때 그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네. 오늘 공수처가 드디어 네. 김동혁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소환이 됐다고? 예, 소환 조사 중이라고 조사 나오고 있어요. 중이라고 김동혁. 네네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네. 외쳤어요. 제가 아주 군기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 없어요. 김동혁이. 머리바가 했잖아요. 그때. 김동혁이 나와. 야 나오라고 했다. 김동혁. 어허 김동혁. 옆구리에 그날 송곳주먹 들어갔을 텐데. 나와라. 김동혁이 안 나오네. 공수처 조사 중이라고 못 나온다 그러네. 그래? 그래서 이제 이명현 특검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조사 대상자 134명의 명단을 이명현 특검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조사 네. 대상자가 몇 명이요? 134명. 와, 어마어마하네. 엄청 많네. 아까 20 좁다고 했는데 24개, 그러니까 24개 의혹과 134명의 명단을 이제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건 저희만 작성한 게 아니라 민변 참여연대하고 같이 이 얼개를 그려서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피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수사의 얼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수사는 저는 가장 기대되는 수사이고, 또 하나는 성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혁이 집합. 그냥 웃고 있네. 아유 진짜 니킥 한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스타이긴 하지만 육사 출신 원스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좀 최강욱 변호사님이 이제 그 당시 이 이명현 특검이랑 그 같은 기수일 거예요. 비슷한 기수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군대 내에서의 반인권적인 상황과 열심히 싸웠던 분들인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이분들이 힘을 잃고 지금은 거의 뭐
육사 말 잘 듣는 네. 법무관들로 다 채워졌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네. 가장 큰 문제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김용현이 풀어난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 지금 다 풀려나게 생겼다니까. 그거 좀 한번 올려주세요. 만료일. 예, 만료일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해달라고요. 저한테. 최진봉 교수님 소개 좀 해달라고요. 자, 김용현 구속기간 만료일이 2025년 6월 27일이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죠. 2025년 7월 1일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7월 1일이고요. 똑같이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이죠. 7월 1일 그리고 문상호 박한수 7월 3일. 왜냐하면 노안이라 잘 안 보여 글씨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7월 6일 예. 문상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좀 크게 써. 그러니까 저희 뉴스레터예요, 저게. 근데 저희 이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월 8일 날 석방 예정이고요. 큰일이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7월 10일 날 석방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용군 국방부 전 수사단장은 네. 7월 15일 이제 석방 예정이라서 네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네.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일이야. 그 풀려나네. 이 직위원과 검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란숙에 보여. 맞아. 내란숙에 풀어줄 때는 직위원이 풀어주니까 검사들이 심우정이 항고 안 해갖고 즉시 항고 안 해서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박세현이가 일반 한 거 안 한 거 사람들이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박세혁 수사단장이 예. 박세혁 수사단장이 그때 굉장히 아니 본인은 약간 그 제스처를 취했지. 그렇지. 할 것처럼. 심우정이랑 싸우는 것처럼 처럼 하는데 했어. 근데 그래 그때- 화나고 싸울 것 같으면 그래 너 일반 한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했잖아. 아 근데 그때 뭐냐면 마치 그 뭐 3시간짜리 항명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그 항거와 관련해서는 박세혁이 본인이 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 심우정의 지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싸우는 네. 척만 하고 그냥 심우정이 지휘했다는 그걸 핑계를 대고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여튼 이번에는 그 법정에서 재판지를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6개월간 재판지를 했고 더 문제는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네. 추가로 기소했어야죠. 그게 핵심이지. 이게 최혜병 사건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외환 유치라든지 맞아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 맞아요. 그랬고 공무상 기밀 누설 등등 맞아요. 민간인인 김용현과 이런저런 이야기했죠. 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에요. 아니, 너무 명백해요. 네, 그 맞습니다. 노상원 비합본 맞아. 제공한 그렇지. 걸로만 잡아넣어.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외환 유치 내지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해가지고 충분히 추가 기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쿵짝쿵짝 맞춰준 직위원도 문제지만 검찰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여나 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실까봐 여기서 인사를 안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유 그만 좀 말씀드리면 하세요. 그 저는 내란 특검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 네. 문행 특검 중요하지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반대로 민중기 특검이 내란 특검을 맡고 그 다른 한 분이 이제 조은성. 지금 조은성 특검이 이제 반대로 김건희 특검 맡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대통령실 들어가 보니까 방첩사가 대통령실에 그 컴퓨터 파기 이런 데 관여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세력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에서 장성 인사나 네, 네.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네, 알겠습니다. 칼을 세게 빼든 것 같다. 네, 알겠어요. 그 얘기 그거 안 해도 됐잖아. 그 얘기는 안 해도 됐잖아. 어때요, 제 생각? 안 해도 됐잖아. 아니야. 뭐 나도 할 말이 있지만 또 저럴까봐 내가 안 해. 하여튼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재판 때도 네. 저희가 또 방청 모니터링을 또 대단히 세게 고맙습니다. 하니까 네. 그때 또 고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요? 3시가 됐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